쓰시면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조선소를 대표하고 있는 금속노조 조선노연 소속 8개 사업장 노조 대표자를 대신해서 금속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대우조선 지회장님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 대표해서 현중 산하청 지회 그리고 전남 지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하나오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특히 봄철 해빙기에는 더 많은 중대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그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조선소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정부가 특별 기획 감독을 산재 예방을 위해서 특별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아주 좀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의 서막을 좀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두었던 날 새 아이의 아빠였던 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 정 씨가 아르곤가스에 중독되어 숨졌습니다. 고인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 자녀가 배 만드는 일을 했던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다른 기관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아빠가 당한 고통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떳떳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노동당국,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사고 이후에 올해 들어서 1월 12일에 하나오션에서 가스폭발로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6일 후 삼성중공업 계단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6일 후에 하나오션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생을 달리했고 그 10일 후인 2월 5일에는 HSG 성동조선 해양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2월 6일 인천 현대제철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6일 후에는 현대중공업 원유 생산설비시설의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입니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20년 동안 전사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한 해 죽어가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수가 2,000명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와 녹색정의당은 진정 이것이 전쟁이라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 맞서면서 발령하는 첫 번째 포고문입니다.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경영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라는 적과 사실상 내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용자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전국 조선소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긴급 점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이자 그리고 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노조, 회사, 노동부의 합동 TF를 만들어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수행할 사령탑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산재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고용에 대한 것도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의 주요 주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죽음을, 특히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죽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책임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더욱더 특별합니다. 산업재해 말을 하고 있고 산재사망 세계 1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산재사망, 산업재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처벌하고 끝까지 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조선소의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출근했다 퇴근하는 노동자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 지회 지회장 김유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우조선 지회장 김유철입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처음 맞이한 2024년 새해 권여궁 하나오션 대표이사는 특별안전교육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자며 안전이 최고의 경영 이념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 특별안전교육장에는 정작 위험에 노출되어 죽음의 외주를 타고 있는 노동자들은 배제되었고 현장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관리자들만 안전 최고를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경영자들이 말뿐인 안전을 외칠 때 현장에서는 지난 1월 한 달에만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였고 산재 치료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비관 자살하는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우선주의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노동 강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4일 월요일에는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들과 중대재해로 사망한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조선소 현장이 죽음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생산에 밀려 다치고 병들고 죽어나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끈을 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더 이상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구속 등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3월에서 4월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선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하는 안전, 움직이지도 않고
문서로만 남아있는 안전이 아니라 실행력이 담보되고 더 이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 이상 조선소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정부가 노동자합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표해서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하청 지회 제장 이병락입니다. 네, 현재 조선산업은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산업의 70% 이상의 작업을 능률을 올리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동종사의 연이은 사망사고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안에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에서도 조선해양사업부에서도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 또한 외주업체라는 사회업체에서 들어온 물량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고 안전관리가 원청에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조선산업의 70% 이상의 인력을 그리고 능률을 올리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조합에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은 사고 시작 지점부터 원청과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2019년, 2020년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19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고 그리고 과실치상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법 판결은 고작 2천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떻게 노동자의 목숨을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 하청 노동자들 아니 전국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선산업이 호황기면 하청 노동자들 또한 생활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목숨을 잃는 지금의 현실을 정부는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제대로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금속노동조합위원장을 대신해서 허원 부회장께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입니다.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인데요. 앞서 발언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저희들의 요구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정부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기획 감독을 실시하라. 두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세 번째,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네 번째, 노조, 회사, 노동부로 구성한 노사장 TF를 구성하여 근로감독 결과 이행 점검하고 하청노조의 안전관리 활동 참가를 보장하라. 다섯 번째,
조선소 산업재해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고용 금지하라. 위 요구하는 세부적인 이행 방도를 위해서 저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금속노조 조선노연 공동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